포르투갈의 한 해안 마을에서는 조금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노인들이 약속한 듯이 하나둘 집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매일 똑같습니다. 바로 집 근처 바닷가입니다. 어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어떤 노부부는 천천히 팔짱을 끼고 걷습니다. 혼자 나온 노인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두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 노인들은 왜 은퇴 후에도 매일 바다로 가는 것일까요? 날씨가 따뜻해서일까요? 바다가 아름다워서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억지로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들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노인을 위한 모든 복지가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빠른 고령화와 부족한 요양 인력, 길어지는 의료 대기 시간으로 고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포르투갈의 해안 도시에서는 수많은 노인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바다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니라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매일 찾아가는 거대한 거실이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카스카이스와 에스토릴 같은 해안 마을이 나타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알가르브의 따뜻한 해안 도시들이 펼쳐집니다. 하얀 벽의 집과 붉은 지붕, 오래된 골목과 작은 카페, 그리고 그 앞에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대서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침부터 바다를 따라 걷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의 모든 노인이 바다 가까이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산간 지역과 내륙마을에도 많은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바다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갔던 나라답게 바다는 이들의 기억과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부였던 사람도 있고 항구와 시장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으며 평생 다른 직업을 가졌지만 휴일마다 가족과 바닷가를 찾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뒤 바다로 가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온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포르투갈 남부의 작은 해안 마을에 사는 가상의 인물 79살 안토니우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토니우 씨는 포르투갈 해안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노인의 모습을 하나로 재구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35년 동안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기름 묻은 손으로 자동차를 고쳤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바다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는 바다보다 일터를 더 오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마음껏 쉴 수 있어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고 점심을 먹고 나면 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집안에서 사람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아들은 리스본에서 일했고 딸은 프랑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주 전화했지만 전화가 끝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안토니우 씨는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모자를 쓰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바람이나 쐬고 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 바닷가까지는 천천히 걸어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바다에 도착하자 낚싯대를 든 노인들이 보였고 벤치에서는 또래 남성 2명이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안토니우 씨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날씨에 대해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예전에 그가 운영하던 정비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안토니우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이 여러 번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바닷가는 안토니우 씨에게 새로운 일터이자 거실이자 약속 장소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노인들이 바다로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가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걷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해안 마을에서는 운동과 생활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카페까지 걷고 카페에서 시장까지 걷고 시장에서 바닷가 벤치까지 걷습니다. 친구를 발견하면 잠시 멈춰 대화를 나누고 다시 천천히 걷습니다. 이들은 몇 보를 걸었는지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러 나갔다가 걷고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가 걷고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가 걷습니다. 건강을 위해 삶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집 문을 열면 골목이 있고 골목을 지나면 작은 카페가 있으며 조금 더 걸으면 광장과 시장, 바다가 나옵니다. 이 모든 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노인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운동이라기보다 세상과 연결을 유지하는 행동입니다. 아침 10시가 조금 지나면 안토니우 씨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갑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그렇게 유명한 카페도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 몇 개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입니다. 그는 주문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커피라고 말하면 주인은 작은 잔에 진한 에스프레소를 내어줍니다. 안토니우 씨가 이 카페에 들른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굳이 무엇을 마실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어떠냐고. 안토니우 씨는 어제보다는 낫다고 대답합니다. 옆 테이블의 노인은 어제 축구 경기 심판이 엉망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선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불평합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이런 대단하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삶과 아침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포르투갈의 작은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누군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아닌지, 자녀 집에 간 것은 아닌지 물어봅니다. 공식적인 복지기관의 확인 전화는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은 안전망이 됩니다. 포르투갈의 노인 복지를 이해하려면 연금과 병원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카페 주인의 인사, 시장 상인의 농담, 매일 같은 벤치에 앉는 사람들처럼 통계에 잡히지 않는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포르투갈은 국가보건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노인이 공공의료 체계를 통해 진료를 받고 공적연금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풍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병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장기요양시설과 전문 돌봄 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전문 돌봄 인력이 촘촘하게 집을 방문하고 국가가 노후의 모든 빈틈을 메워주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여전히 가족이 노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크게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가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부담이 집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가까운 곳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리스본과 포르투 같은 대도시로 떠나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유럽 국가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작은 마을에는 노인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가족 문화가 강하다고 해도 자녀가 수백 킬로미터 밖이나 다른 나라에 살면 매일 부모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전화와 영상통화는 할 수 있지만 함께 점심을 먹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빈자리를 마을과 이웃, 종교기관, 자선단체, 지역 프로그램이 조금씩 나눠 맡습니다. 안토니우 씨의 딸은 일주일에 두세 번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의 얼굴도 보여줍니다. 안토니우 씨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난 뒤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한동안 화면이 꺼진 휴대전화를 바라봅니다. 자녀의 목소리는 큰 위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밀려오는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화를 기다리며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다로 나가고 카페에 가고 시장 상인과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에게만 자신의 외로움을 책임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르투갈 노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지면 해안 산책로는 조금씩 한산해집니다. 포르투갈에서 점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식사는 하루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안토니우 씨는 시장에서 작은 생선과 토마토, 감자, 빵을 삽니다. 시장 상인은 오늘 들어온 생선이 좋다며 한 마리를 더 얹어줍니다. 안토니우 씨는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근처에 사는 친구 마누엘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점심을 함께 먹을 생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마누엘 씨는 이미 기다렸다는 듯 좋다고 대답합니다. 포르투갈 음식하면 많은 사람이 정어리와 대구, 해산물, 올리브유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포르투갈 식탁에는 생선과 콩, 채소, 감자, 빵, 수프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식단은 노년기 건강을 설명할 때 좋은 소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입니다. 안토니우 씨와 마누엘 씨의 점심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습니다.
생선을 굽고 감자와 채소를 곁들이고 빵을 나눠 먹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 했던 실수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지만 또 웃습니다. 노인이 되면 새로운 이야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줄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과 먹는 한 끼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누군가와 천천히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는 습관은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먹을 때는 간단히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지만 누군가와 먹을 때는 수프도 데우고 생선도 굽습니다. 식사의 질이 달라지고 먹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무엇보다 식사를 준비할 이유가 생깁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가족이 모이는 식사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녀와 손주가 부모 집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매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좋더라도 거리가 멀고 생활이 바쁘면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 이웃, 지역 공동체와의 식사가 가족 식사의 빈자리를 보완합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만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거리를 걷고 같은 카페에 앉고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도 노년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을 마친 안토니오 씨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쉽니다. 포르투갈의 느긋한 생활을 말할 때 낮잠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생활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다르며 모든 사람이 매일 긴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심 뒤 서두르지 않고 잠시 쉬는 문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낮에 쉬면 게으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젊을 때부터 바쁘게 사는 것이 성실함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노인들은 쉬는 시간을 그저 낭비하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쉴 때 쉬고 다시 움직일 때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쉬고 난 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후 4시 무렵 안토니오 씨는 다시 집을 나섭니다. 아침에 이미 바다를 다녀왔지만 그는 또 바다로 갑니다. 한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봤던 바다가 오후라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다시 가는 것일까요? 하지만 안토니오 씨에게 바다는 구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집에 거실에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갑니다. 아침에도 앉고 점심에도 앉고 저녁에도 앉습니다. 포르투갈 노인들에게 바닷가는 마을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거대한 거실과 비슷합니다. 아침에 바다는 출근하듯 걷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오후에 바다는 아이들과 관광객, 낚시를 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이 자연스레 섞이는 곳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가족들이 산책을 나옵니다. 같은 장소지만 시간에 따라 다른 사람과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자연을 보는 동시에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목적 없이도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에 갈 이유가 있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이유가 있으며 돈을 벌고 물건을 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밖으로 나가야 할 강제적인 이유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자유가 고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 있어도 누가 찾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삶은 어느 순간 나갈 이유가 없는 삶이 됩니다. 바다는 그런 노인에게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러 나가고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러 나갑니다. 어제 만난 친구가 오늘도 나왔는지 궁금해서 나갑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갈 수 있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머물 수 있습니다. 입장권도 없고 회원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오래 걸을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돈을 쓰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면 음료를 사야 하고 쇼핑몰에 가면 소비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문화시설은 멀거나 이용 방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 산책로와 광장, 공원은 비교적 부담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르투갈의 공적 연금만으로 넉넉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노인도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에게는 포르투갈이 여유롭고 낭만적인 나라로 보이지만 현지 노인 중에는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비싼 취미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일상입니다. 물론 최근 포르투갈의 인기와 관광객 증가는 새로운 문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리스본과 포르투, 알가르브 같은 지역의 주거비가 오르고 외국인 투자와 관광 수요로 인해 현지 주민이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오래된 동네가 관광객을 위한 숙소와 가게로 바뀌면서 노인들이 알고 지내던 이웃과 상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이 세계적인 은퇴 이민지와 여행지로 주목받는 동안 정작 평생 그곳에서 살아온 노인은 높아진 생활비를 견뎌야 하는 역설도 생깁니다. 이 점은 이번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듭니다. 포르투갈 노인들이 바다로 가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들의 삶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병원 진료를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며 자녀가 멀리 살아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집 밖으로 나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하루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토니우 씨도 돈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사용량을 줄이고 시장에서 생선 가격이 비싸면 더 저렴한 종류를 고릅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전문 진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불평만 하며 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더 편하겠지만 바다를 보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고. 친구에게 인사하는데도 돈이 들지 않고 천천히 걷는데도 돈이 들지 않는다고. 이 말을 낭만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상적인 관계와 공간이 지탱해준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유럽 노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도 충분하고 병원비 걱정도 없으며 요양이 필요하면 국가가 모두 해결해 준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에는 국가보건 서비스가 있고 공적연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과 사회보장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문 돌봄 인력과 시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에서는 가족과 비공식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포르투갈의 노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를 나누어 돌볼 수 있었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한두 명의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과거처럼 딸이나 며느리가 집에서 전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방식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는 여전히 강하지만 그 문화만으로 고령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비영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지원하고 집을 방문하며 노인의 사회활동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은퇴한 노인들이 역사적인 건물이나 교회를 관리하고 방문객에게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도움만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억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퇴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수입 감소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은퇴와 자녀 독립이 동시에 찾아오면 역할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고 경험은 많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사람은 단순히 심심한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의 일부 지역 프로그램은 노인에게 작은 역할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오래된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일, 관광객에게 마을의 역사를 설명하는 일, 행사 준비를 돕는 일, 어린 세대에게 전통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거창한 직업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기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안토니우 씨에게도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작은 작업실에 나갑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자전거 체인을 손보거나 고장난 도구를 고쳐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느린 그의 말투를 답답해했지만 곧 안토니우 씨가 손만 대면 고장난 물건이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바로 아느냐고. 안토니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기름밥을 먹어온 사람은 고장난 소리를 듣기만 해도 바로 알아듣는다고. 그 말은 어쩌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의 표정을 알아봅니다. 쓸모없다고 느껴본 사람은 누군가에게 작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포르투갈의 공동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역할들이 노인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포르투갈에는 노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립을 줄이도록 설계된 주거시설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 공간은 보호하지만 문을 열고 나오면 복도와 테라스, 정원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병원처럼 차갑고 긴 복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고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방에 머물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몇 걸음만 나오면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함께 지내게 하는 것도 무조건 혼자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을 자유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과 물건, 생활 방식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고립되면 작은 사고나 질병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노인 주거 환경은 독립과 연결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주택과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 가파르면 노인은 점점 외출을 줄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고 벤치가 없으면 걷기를 포기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없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노인이 집에만 있는 것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시가 노인의 속도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의 오래된 도시에도 가파른 언덕과 불편한 보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리스본의 언덕길은 젊은 사람에게도 힘들 정도입니다. 모든 지역이 노인에게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해안 도시에서는 산책로와 벤치, 광장, 카페가 가까이 이어져 있어 비교적 천천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자주 보이는 이유는 노인이 특별히 더 적극적이어서만이 아닙니다. 노인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노인만 모이는 별도의 시설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로당과 복지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인들만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바닷가는 노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에게 좋은 공간이 됩니다. 노인과 아이, 주민과 관광객, 일하는 사람과 은퇴한 사람이 같은 풍경 안에 섞여 있습니다. 해가 서서히 낮아지는 저녁 7시, 안토니오 씨는 다시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고 관광객들은 붉게 물든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옆 벤치에는 노부부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지만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안토니오 씨의 아내도 생전에 이 벤치를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 바빠서 자주 여행하지 못했습니다. 은퇴하면 함께 포르투갈 곳곳을 다니자고 약속했지만 아내는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었습니다. 긴 여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날씨가 괜찮은 날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안토니오 씨에게 이 바다는 행복한 장소인 동시에 그리움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에는 바다에 가는 일이 더 힘들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내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아프다고 그 장소를 피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피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혼자 걷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내와의 기억을 없애는 대신 그 기억 옆에 새로운 하루를 조금씩 쌓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충분하고 몸이 아프지 않고 자녀가 자주 찾아오며 아무도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후는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어딘가는 아프고 수입은 줄어들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르투갈 노인들이 특별한 것은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루 전체를 문제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걷고 돈이 부족하면 비싼 식당 대신 바닷가 벤치에 앉습니다. 자녀가 멀리 있으면 이웃과 커피를 마시고 배우자를 잃으면 같은 길을 혼자서라도 다시 걸어봅니다.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것을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하던 작은 일을 오늘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노인들이 매일 바다로 가는 진짜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바다에 가면 자신이 아직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어제도 왔고 오늘도 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도 바다는 그 자리에 있었고 늙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 자신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파도는 이상한 위로를 줍니다.
포르투갈의 바다는 한국에서 그대로 따라 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안가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와 도시 구조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르투갈 노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 바다가 아닙니다. 매일 나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집에서 너무 멀지 않고 많은 돈이 들지 않으며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은 곳입니다. 동네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으며 작은 도서관이나 카페, 산책로,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면 익숙한 얼굴이 생기고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노년기에 사람을 지켜주는 관계는 반드시 깊고 거창한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름을 모르더라도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 며칠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하는 사람, 날씨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역할을 갖는 것입니다.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동네 화단을 돌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젊은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기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안토니오 씨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아내가 사용하던 의자도 그대로 있고 벽에는 젊은 시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고요함과 저녁의 고요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는 채워 나가야 할 텅 빈 하루가 있었지만 저녁에는 수많은 얼굴과 대화, 웃음, 파도 소리를 마음속에 채워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자 집에 돌아왔지만 하루 종일 누군가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다에 나감으로써 오늘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하루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잠자리에 듭니다. 행복한 노후는 아무 걱정 없는 삶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나갈 곳이 있는 삶입니다. 포르투갈 노인들에게는 그곳이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내일 다시 나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